자, 둘째 시간 구봉여행에 대한 마지막 해석을 더 하고 이제 노이로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어둠 속에서 총각이 불빛을 보고 따라간 곳이 아주 커다란 기와집에 사는 땅도 있고 돈도 많고 하는 그런 아주 예쁜 처녀가 사는 집이에요. 뭐 행복을 찾으러 더 갈 필요도 없을 것처럼 보이죠.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총각을 남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예쁜 처녀라 그랬지만 이제 여성들의 관점에서는 뭐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이렇게 설정해도 되겠죠. 뭐 복을 타러 서천세역국까지 고생하며 갈 필요도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총각이 보고 있는 것은 행복의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환상이죠. 행복을 갈망하는 우리 눈앞에는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의 유혹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상징되는 물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 커다란 기와집, 땅도 있고 돈도 많고 뭐 예쁜 처녀, 뭐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뭐 배우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또 행복을 바라는 우리 눈앞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눈앞에 어른거리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서 이제 총각이 눈이 멀어가지고 처녀를 이렇게 밤에 덮쳤다 그러면 잠깐 달콤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폐허 속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룻밤 꿈이었구나, 환상이었구나, 이거를 알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예. 다시 원점으로 자기 개성도 없고 뭘 하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그런 어떤 행복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항상 눈앞에 어른거리는 환상에 그냥 뛰어들었다가 환상이 깨지고 또 뛰어들었다가 환상이 깨지고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인공은 역시 주인공 총각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제 날이 밝아서 또 서천서역국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달콤한 매혹거리에 넘어가지 않고 노인이 시키는 대로 여정을 계속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정한 심리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한테서. 가다가 이제 만난 이 세 가지가 오늘 말하고 싶은 이제 콤플렉스와 관련된 겁니다. 열매가 달리지 않는 배나무 색으로,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 아이, 이 세 명이에요. 이들은 이 사람 속에, 마음 속에 풀리지 않고 억압되어 있는 마음의 짐덩어리들, 콤플렉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콤플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달리지 않는 배나무 그러면 뭐 결실이 맺지 않는 삶의 태도죠. 열매라는 것은 하나의 무언가 일을 해가지고 결실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보면 뭔가 하기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기는 하는데 이런 일도 벌리고 저런 일도 벌이고 하는데 항상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 있죠. 예, 그런 태도를 일으키는 내 마음속에 뭔가 짐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무기. 이무기는 영이 되어가지고 승천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뭐 그런 동물이에요. 큰 뱀일 수도 있고. 이 이무기가 들어앉아 있는 큰 물은 상상해 보세요. 그런 큰 뭐 아나콘다 같은 뱀이 이렇게 들어있는 어떤 깊고 시커먼 물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예,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무기가 들어앉아 있는 큰 물이라는 것은 잠시라도 내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불안, 두려움, 화 등등 그런 내 삶을 가로막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해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고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불안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주로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초점이 안 맞춰져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이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으니까 우울감도 올라오고 또 감춰져 있던 불안감도 올라오고 뭐 화도 올라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예.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멈춰서니까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올라오는 거죠. 예. 이런 시기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뭐 강제로 이렇게 종료된 이런 시기에 오히려 들어앉아서 진득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보는 것도 큰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예. 자, 이 무기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I죠. I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BTS의 내면의 I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억했던 사람은 이 I 이야기 나왔을 때, 내면의 I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은 아주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면의 I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아서 아직 치유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콤플렉스라든지 정신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고 봤기 때문에 이제 전에보다는 달리 또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내 설명도 조금 더 쏙쏙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직면하고 이거는 이제 이 총각이 자기의 마음 속에 있었던 전에는 몰랐던 마음의 짐덩어리들, 콤플렉스를 차근차근 이게 직면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 풀어야 되는 지혜도 자기 내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조그마한 초가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이제 그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앞서 나왔던 예쁜 처녀가 살고 있던 그 기와집과는 대조적이죠. 노파가 내주는 식사 역시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 노파는 이야기 초반에 등장하는 그 지혜의 노인처럼 삶의 지혜를 상징해요.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지혜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근사하지도 않고 삶의 어떤 소박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는 측면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총각이 그런 처녀가 보여주는 어떤 화려함 거기에도 안 넘어가고 이제 노파의 초라함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숙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뭐 10대, 20대, 30대 젊은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삶에 화려하고 근사하고 쿨하고 멋진 거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삶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젊은 시절에 대단하게 보였던 가치들보다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노파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소소하고 소박하고 삶에 그냥 뭐 보잘것없어 보이는 측면들 그런 데에서 오는 가치들이 이제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총각이 노파의 이러한 초라한 초가집과 또 꼬부랑 할머니의 행색을 보고
섣불리 돌아섰으면 에이, 여기서 무슨 뭐 가치로운 것이 있겠어. 여기에 무슨 행복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있겠어. 에이, 이건 별로다. 그렇게 돌아섰으면 답을 못 얻었겠죠. 총각이 이제 서역국으로 여행하면서 점점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초라한 노파가 차려주는 밥상도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파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총각이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묵묵히 잘 겪어냈고 그 컴플렉스들을 피하지 않고 잘 직면해 왔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생겨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노파와 같은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가던 길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제는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것도 이제는 버린 상태야. 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동자삼, 구슬, 금덩어리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컴플렉스를 직면하고 또 이제 노이로제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발목을 너무나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차라리 모르고 지내면 뭐 그만이지 뭐. 결코 모르고 지나가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내 삶에서 뭔가를 붙잡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걸 방해하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풀려야 되니까. 안 풀리면 우리 감정이나 기분이 살아나지 않고 행복감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풀리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자삼, 구슬, 금덩어리는 이렇게 컴플렉스가 해소되고 풀리면서 그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들, 그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도 울고 있는 그런 내면의 아이가 있고 이무기처럼 불안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삶을 방해하는 마음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총각이 한 것처럼 용기 있게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풀어나갈 때 그것들을 풀 수 있는 답이 내면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총각이 그런 문제들을 다 풀고서 얻은 동자삼, 구슬, 금덩어리는 이제 기와집의 예쁜 처녀와 결혼할 수 있는 예물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내가 무슨 심리학자나 또 정신과 의사가 될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아는 것만큼 보여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것만큼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주체적인 삶이죠. 모르면요, 모르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답답하고 막막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학년 때 구보교행을 이야기 들었던 거하고 지금 듣는 거하고 보이는 거나 느껴지는 것이 다를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1년 사이에 눈이나 이런 것이 넓어진 거죠. 바라보는 것이. 이런 것들도, 마음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또 앞으로 이제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가 되면 거기서 아이들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죠. 아이들의 문제를 보는 넓어지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뭔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체적인 삶이고 개성 있는 삶이죠. 예. 이야기 초반에 총각은 그런 개성이 없는 삶이었어요. 아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삶을 그냥 뭐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이제 마음의 문제들을 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내 마음 속에도 동자삼, 구슬, 금덩어리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예. 마지막 이제 대목은 그렇게 해서 남의 집 살이를 하던 총각은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예쁜 처녀는 물론 삶의 참된 행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의 여정에서 일찍부터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매혹거리들을 만나지만 그것을 실제 내 것으로 얻기까지는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돼요. 우여곡절을 겪는다라는 것은 마음고생을 숱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살아가면 제일 좋은 것 같지만 그런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야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정말 이제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러한 마음고생을 통해서 짜내는 참기름 같은 그러한 삶의 지혜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줘요. 자, 물론 이제 뭐 주제가 행복한 삶보다도 오늘은 컴플렉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감을 좀 잡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럼 남은 시간, 두 번째 시간 좀 짧긴 하지만 이제 노이로제 신경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노이로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 더 파악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좀 긴 시간 동안 컴플렉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 93페이지 보세요. 노이로제의 고통과 의미합니다. 이 정신건강 파트 중에서 이 노이로제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다른 주제들이 뭐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고 또 가장 흔하게 앓고 있고 또 노이로제 증상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이 노이로제적인 신경증적인 문제를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열이면 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 그게 이제 스펙트럼처럼 거기 조금 분명하게 드러나면 신경증 증상이고 크게 남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뭐 내 불편함으로 갖고 살고 있고 내가 알고 있으면 신경증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도 신경증적인 약한 신경증적인 그러한 증상이에요. 예.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아이들하고 많이 이제 접해야 되는데 최근에 내가 이제 8살짜리 남자아이 우리 성당에 있는 거기 남자아이를 한 10주 정도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이제 뭐 어른들 보기에 신경증적인 증상까지는 아니지만서도 불안을 많이 느끼는 아이예요. 두 여동생하고 이 아이하고 둘 남매인데 왜 왔는가 하면 엄마 말이 아이가 지난 한 3년 동안 밤에 잠을 자면 푹 자지를 못한대요. 늘 놀라서 깨고 엄마 찾다가 울고 반복하는 거예요. 악몽 꾸고 놀라고 엄마도 굉장히 밤잠을 설치게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뭐 상담도 갔다가 그다음에 뭐 한약도 지어 먹였다가
온갖 것을 다 했는데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렇게 찾아왔는데 첫눈에 딱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야. 엄마의 불안이 아이한테 전이돼서 나타난 거죠. 엄마가 뭐 말로는 입으로는 아이한테 안심시키고 괜찮아 뭐 불안 안 해도 돼 하지만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이들은 다 느끼는 거죠.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엄마 말하고 또 엄마 마음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 아이가 더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음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내면의 심리치료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는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행복한 삶 하면서 나하고 눈 감고 이렇게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실험을 해본 게 기억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면의 자기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마치 구복 여행에 그 총각이 자기 마음의 어둠 속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내면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면 불과 1, 2분도 안 돼서 눈 감은 상태에서 내면 세계의 그 장면들을 생생하게 봅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무의식 세계에 가깝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빨리 그렇게 봐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실험할 때도 뭐 이렇게 5분 만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10분, 15분 돼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어른들로 곁에 갈수록 그런 내면 세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접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시키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자 눈을 감으면 마법의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일 거야. 보이면 나한테 이야기해줘. 그러면 1분도 안 돼가지고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마법의 숲으로 이렇게 인도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숲 속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마법의 숲 안에 어떤 큰 예쁜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뭐 물이 더럽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든지 아니면 뭐 숲속에 동물들이 활발하지 못하고 이제 뭐 닫혀 있는 동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마법의 숲 속에 어떤 큰 괴물이 살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들이 상징화돼서 나타나요. 그거를 아이들이 직면하고 총각이 열매가 달리지 않는 배나무, 이무기, 내면의 아이 직면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서 연못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건져내자. 그리고 아니면 그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주자. 치료해주고. 아니면 괴물하고 싸워야 될 때는 내가 마법의 검과 갑옷을 줄 테니까 겁내지 말고 그 괴물과 싸우자 해서 이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아이가 이렇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용기를 얻고 이제 그 총각 이야기처럼 그런 과정을 쭉 이제 겪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 이렇게 동굴 속에서 황금이나 보물을 이렇게 얻는다든지 뭐 마법의 어떤 영약을 얻는다든지 뭐 황금 옷을 얻는다든지 정말 동화나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실 실제로. 그걸 통해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떨쳐내기 시작하고 치료가 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한두 번 쉽게 뚝딱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 아이 같은 경우도 10주 가까이 매주 한 번씩 와서 이제 나오고 그런 작업을 했죠. 실제로 아이가 한 2, 3주 때부터 이제 밤에 잠을 푹 잘 자기 시작하고 낮에 실제 이게 혼자 있을 때도 좀 더 용감해지고 전에는 엄마 없이 집안에 혼자 여동생하고 잘 못 있었는데 이제 동생도 잘 돌봐주고 엄마한테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죠. 예. 뭐 어떻게 보면 불치의 병처럼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런 치유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노이로제 같은 거 배우고 나면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요. 나처럼 무슨 치유하는 단계까지는 뭐 예상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이로제 아직 못 들어갔는데 3교시에 노이로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